장맛비는 그쳤지만 많은 비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도로 절개지는 여전히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도내에서는 국도 구간만 144곳에 이릅니다. 동해안의 여름 피서열기와 함께 강릉 경포에서는 10개국 400여 청소년이 참가하는 제12회 강릉국제청소년 예술축전이 막이 오른 가운데 전시 교류와 방자수저 전승 발표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고성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피서철 예약이 모두 끝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지만 수억 원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 안 10동의 통나무집은 7년째 손님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연일 폭염으로 관내 2,700여 명의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체크와 안부 전화 등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마을회관 등 58곳에 무더위 쉼터를 개설해 폭염특보 시 냉방기를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삼척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교동택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합교통대책 용역에 나섰습니다. 재고시를 못하는 교동주차타워와 대학로 지하주차장 활용 방안도 검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장맛비는 잠시 그쳤지만 많은 비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도로 절개지는 여전히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도 국도 31호선에 수백 톤의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낙석을 막는 철책은 힘없이 꺾였고 쏟아져 내린 나무와 돌덩이는 도로를 막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인제읍과 기린면을 잇는 31번 국도에서 낙석 수백 톤이 떨어졌습니다. 긴 장마로 물을 머금은 지반이 약해져 나무와 암석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비가 계속 오고 이렇게 먹고 있다가 연약부가 파괴가 된 거예요. 세기 파괴가 돼서 이 모양이 세기 모양으로 파괴가 났습니다. 낙석을 막는 덮개와 철책이 있었지만 수백 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이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산간도로가 많은 강원도는 이런 위험 구간이 워낙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도 구간에만 낙석과 산사태 위험 지역이 144곳이나 됩니다. 위험 구간에는 피암터널 등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 쉽지 않습니다. 다 말씀대로 한국도 한다는 의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급을 매겨서 위험 등급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낙석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낙석이 도로로 쏟아질 위험성이 높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차량 통행이 급증하는 강원도 도로가 길고 긴 장맛비에 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안의 여름 피서열기가 고조되면서 강릉에선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예술축전에 막이 올랐고 우리 전통 방자수저 전승 발표회도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낮의 열기가 가득한 해변 특설 무대. 애틋한 가락의 노래가 시작되고 일본에서 온 청소년들의 전통 무대 연습이 시작됩니다. 고적대는 흐트러짐 없이 대열을 맞춰서 소리를 쌓아가고 율동과 함께 깃발은 힘차게 나부낍니다. 해변 솔밭에서도 저마다 무대 동작을 맞춰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피서열기로 뜨거운 강릉 경포에 제12회 강릉국제청소년 예술축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전 기간 10개국에서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포 해변 특설 무대에서는 매일 밤 각국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각기 다른 그런 문화를 서로 나누며 우위를 다지고 뜨겁게 젊음의 어떤 끼를 발휘해서 피서로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시교류도 함께 마련돼 강릉문화예술관에서는 참가국 청소년들이 고유의 문화를 담은 150여 점의 미술 작품이 선보입니다. 강릉 오죽헌에서는 방자수저 전승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대나무 마디마디 절개를 새긴 수저부터 손잡이 꼭지로 장을 찍어 먹는 꼭지수저, 진흙 속에서 피지만 깨끗하고 향기로운 연꽃 봉우리를 조각한 연봉수저까지 수저마다 만드는 이의 정성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밥숟가락을 들고 나중에 밥숟가락을 놓는 원리처럼
그 원형의 오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곤충 모양을 묘사한다든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숟가락의 의미가. 이 밖에 강릉미술관에서는 주말과 휴일, 디지털로 구현된 자연과 정원이 어우러진 영상 기획전과 화가 영화 상영회가 이어지고 강릉 신영극장에서는 정동진 독립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작품 다시 보기 상영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고성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피서철 예약이 모두 끝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 안에 있는 통나무집은 7년째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고성군 주광면 송지호 오토캠핑장. 지난 5월 개장한 뒤 벌써 이용객 수가 5,000명에 이르고 다음 달 말까지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캠핑장 안에 있는 통나무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 휴식처로 쓰이는 게 고작입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있는 이 통나무집 방갈로 10동은 올해로 7년째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통나무집을 조성하는데 2억 8천만 원이 들었고 해양심충수 수산자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지난 2010년에 추가 예산을 들여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방갈로 운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어놓은 행정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그 전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 후에 저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방가로를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설치하는 바람에 조성 계획에 미포함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송지호 관광지 조성 계획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으면서 통나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토캠핑장의 인터넷 예약은 끝났고 홈페이지에도 통나무집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계속 떠 있는 상태. 올해에도 운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로 애꿎은 시설을 지어만 놓고 놀리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시가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강화합니다. 강릉시 관내 집중 대상자는 2,692명으로 강릉시는 폭염에 의한 건강 악화 예방을 위해 폭염 예보제, 방문 건강체크, 안부전화, 문자 알림 등의 대책과 함께 물과 염분, 미네랄 등을 섭취하라는 등의 9대 건강수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회관 등 관내 58곳에 무더위 쉼터를 개설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냉방기를 가동해 주민들의 무더위 대피 장소로 활용됩니다. 삼척 시내 교통과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됩니다. 좁은 시내 주차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교동택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음식점, 술집 등이 빼곡하게 들어차 주차 수요는 많은데 차를 세울 곳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축 중인 대규모 아파트가 내년 봄에 입주하면 사정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내 중심도로도 양쪽 차선 하나씩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만 역시 차 세우기가 불편합니다. 삼척시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삼척시 교통종합대책 조사 용역인데 교통 혼잡과 주차난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가 지역이 교통과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점 검토 지역은 큰빛교회와 장미공원 인근, 정나항 병목 구간, 삼척 여중과 성내성당 부근 등입니다. 특히 교동 택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합니다. 재구시를 못하는 교동 주차타워와 대학로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3개월의 조사 용역을 거쳐 종합대책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교통과 주차난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이번 주 영동 지역은 장맛비보다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 오는 날이 많고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간 날씨를 윤정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위의 열대야에 많이 지치셨죠?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장마가 끝났나 싶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영동 지역 22도에서 25도의 분포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약간 후덥지근하겠는데요. 야외 활동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였습니다. 강릉 연탄공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다음 주쯤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간추린 뉴스를 박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는 최근 업체를 만나 부지 매입과 대체 부지 조성, 그동안 손실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쯤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회의가 이어질 계획이어서 업체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지에서부터 식탁까지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대상 업체 200여 곳 가운데 단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FC가 FC 서울 공격수 강정훈 선수를 6개월간 임대 영입해 공격력 강화에 나섭니다. 또 팀의 간판 공격수 김은중 선수를 포항에 내주는 대신 우루과이 공격수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박물관이 피서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휴관 없이 매일 정상 개관해 관광객들이 향토 민속문화와 발의 역사에 대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릉시 약사협회가 강릉 여름해양경찰서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응급치료용 의약품을 지원함에 따라 각 막루에 응급의약품이 비치됩니다. MBC 뉴스 박소연입니다. 강릉 경포해변에서 익수자와 표류자가 해경에 의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경포여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경포해변 30m 해상에서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13살의 중국인 장모 어린이가 구조됐고, 이에 앞선 어제 오후 5시쯤에는 물에 빠진 청각장애아 14살 홍모군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개장 이후 현재까지 경포해변에서 10명의 익수자를 구조했으며 해경 47명과 구조장비 4대를 이용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14살 미만 소년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살 미만 소년범은 1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호처분을 받은 8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범률도 높아 지난해 도내 소년범 3,500여 명 중 33%가 넘는 1,100여 명이 재범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북극 항로 개방을 앞두고 강원도 내 항만 특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